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다시 펼쳤어요. 특이사항란에 적힌 RH-AB형이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럴 리가. 설마. 68세의 나이에도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던 동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울 강서구에 자리한 대형 인쇄 공장 동수 프린팅의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가 보육원에 맡긴 아들도 같은 혈액형이었거든요. 전 인구의 0.1%만 가진다는 특이한 혈액형. 우연일까요? 아니면 사장님, 내일 기업가 특강 준비는 다 되셨죠? 비서 정미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어요. 동수는 황급히 지원서를 서랍에 넣었어요. 아, 네. 명문고 학생들이라니. 떨리네요. 200명 직원을 거느린 대표님이 고등학생 앞에서 떨리시다니요. 정미가 웃으며 말했지만 동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동수는 학교 강당에 서 있었어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앞줄에 앉은 한 학생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맑은 눈동자, 정갈한 이목구비.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30년 전 인쇄업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은 복사점에서 시작해서 동수는 자신의 창업 스토리를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학생에게 시선이 갔어요. 그 아이는 유난히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그 학생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재민이에요. 재민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동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 전 자신이 지어준 아들의 이름도 똑같았어요. 혹시 인턴십도 받으시나요? 저희 학교에서 기업 견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인쇄소에 관심이 있나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강당에 들어오면서 맡은 잉크 냄새가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어릴 적 기억 같다고 해야 하나? 재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동수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보육원에서 아들을 안았을 때 그 작은 몸에서도 은은한 잉크 냄새가 났었어요. 당시 인쇄소에서 일하던 자신의 옷에서 묻어난 냄새였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와볼래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재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동수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학교를 나서면서 동수는 주머니에서 재민의 지원서를 꺼냈어요. RH-AB형이라는 글자가 또다시 그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재민아, 정말 너인 거니? 그날 밤 동수는 30년 동안 봉인해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갓난아기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 그리고 보육원에서 받은 아이의 의료기록서, 혈액형 RH-AB형. 동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편지 봉투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1993년 겨울 부산의 작은 복사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동수는 우편함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죠. 발신인 김세영. 미국 뉴욕.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한 달 전 떠나간 그녀의 이름이었어요. 동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죠. 동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펼치는 동수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몇 번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 너의 아이를 임신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복사점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죠. 1년 전만 해도 모든 게 달랐어요. 부산대 근처 작은 복사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수는 연극 전공생 세영을 만났어요. 늦은 시간까지 대본을 복사하러 오던 그녀였죠. 첫 만남은 비 오는 가을밤이었어요. 세영은 젖은 머리카락을 털면서 복사점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아니에요. 밤새 여기 있어야 하거든요. 동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또 밤샘 연습이세요? 네. 졸업 작품이라서요. 셰익스피어 작품인데 정말 어려워요. 세영은 언제나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연극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이 반짝였어요. 무대 위에서 펼치고 싶은 꿈들을 열정적으로 얘기했죠. 저도 언젠가는 큰 무대에 서고 싶어요. 브로드웨이 같은 곳에서요. 꼭 서게 될 거예요. 전 믿어요. 동수의 말에 세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동수는 완전히 빠져버렸죠. 밤마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몇 달 후,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세영은 동수의 어깨에 기대어 미래를 그렸어요. 우리 나중에 같이 극장 하나 만들어요. 당신은 홍보물 만들고 나는 연기하고. 좋아요. 꼭 그렇게 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동수는 야간고를 겨우 졸업하고 복사점 막내 직원이 되었어요. 월급은 50만 원. 월세 20만 원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이었죠. 옷도 몇 벌 없었고 데이트할 돈도 부족했어요. 세영의 집안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교수,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죠. 처음 인사드릴 때 동수는 얼어붙었어요. 복사점에서 일한다고? 세영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따가웠어요. 딸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그날 밤 세영은 울었어요. 동수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거든요. 미국에서 장학금 받을 수 있대요. 뉴욕의 유명한 연극학교에서요. 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동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그녀의 눈에서 결연함을 봤거든요. 떠나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동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자신 때문에 그녀의 미래가 망가지는 건 견딜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의 작별은 짧았어요. 세영은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당신 꿈이 더 소중해요. 그리고 8개월 후 편지가 왔어요.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어. 학업도 포기할 수 없고. 동수야, 정말 미안해. 나는 나쁜 여자야.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좋은 가정에서 자라야 해. 동수는 편지를 구겨쥐고 울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절망 때문에,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일주일 후, 동수는 보육원에 있었어요. 하얀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겨주었어요. 정말 작네요. 미숙아였어요. 그래도 건강해요. 특이한 혈액형이지만 문제 없어요. 아기는 동수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 순간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자신과 닮은 코, 세영과 닮은 눈매였어요. 재민이라고 이름 지어줄게. 다시 만날 거라는 뜻이야.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어요. 일당 2만 원으로는 분유값도 부족했어요. 기저귀, 옷,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불가능했죠. 단칸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입양을 생각해 보세요. 보육원 원장의 말에 동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며칠을 고민했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좋은 가정에 보내드릴게요. 의사 부부인데 아이를 무척 원하고 계세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동수는 마지막으로 재민을 꼭 안았어요. 작은 몸에서 은은한 잉크 냄새가 났어요. 자신의 작업복에서 묻어난 냄새였죠. 재민아, 아빠가 꼭 성공해서 다시 찾으러 올게. 약속해. 잊지 않을게. 입양 서류에 사인하는 동수의 손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어요. 펜을 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30년이 흘렀어요.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은 200명 직원을 거느린 대표가 되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들을 찾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운명은 먼저 아들을 보내왔어요. 동수가 찾기도 전에 그것도 잉크 냄새가 익숙하다며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월요일 아침 8시 동수는 공장 입구에서 재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아니, 불안감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재민이 손을 흔들며 뛰어왔어요. 교복 차림의 앳된 모습이 동수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일찍 왔네요. 혹시 집이 멀어요? 강남에서 왔어요. 지하철로 1시간 반 걸렸어요. 동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 전 보육원 원장이 말했던 그 동네였어요. 의사 부부, 강남의 좋은 집, 모든 게 일치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재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대한 인쇄기들이 돌아가는 모습,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이었죠. 와, 정말 크네요. 200명이 일하는 곳이니까요. 저기 보이는 게 최신 인쇄기예요. 동수는 재민을 데리고 공장을 이곳저곳을 견학시켜줬어요. 아이의 반응을 하나하나 지켜봤죠.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사장님, 이 냄새 정말 익숙해요. 재민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동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수는 재민을 따로 불렀어요. 사무실 옆 작은 휴게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도시락 싸왔어요? 아니요. 편의점에서 사 먹으려고요. 그럼 같이 먹을까요? 근처에 맛있는 식당 있어요. 재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동수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30년 전 보육원에서 본 그 미소와 똑같았거든요.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재민은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성장기 아이답게 식욕이 왕성했죠. 학교 생활은 어때요?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런데 재민이 젓가락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죠. 뭔가 고민이라도 있나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좀 걱정하세요. 왜 하필 인쇄소냐고요? 동수의 가슴이 쿵했어요. 양부모. 그들이 재민을 18년 동안 키워줬겠죠. 고마운 분들이에요.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 인쇄업계는 어려워요. 하지만 전 여기가 좋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편해요. 재민의 진심 어린 말에 동수는 목이 메었어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정말일까요? 오후에는 기계 작동법을 가르쳐 줬어요. 재민은 놀랍도록 빨리 익혔어요. 손재주도 좋았고 집중력도 뛰어났죠. 대단해요. 처음인데 벌써 이렇게 잘하다니. 신기해요. 처음 해보는 건데 왜 이렇게 쉽게 느껴지죠? 동수는 속으로 웃었어요. 유전자의 힘일까요? 자신도 처음 인쇄기를 만졌을 때 금세 익혔거든요. 하루가 금세 지나갔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재민은 아쉬워했어요.
벌써 끝났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내일도 올 거죠? 당연하죠. 일주일 동안 매일 올 거예요. 재민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동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날 저녁 동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재민의 지원서를 다시 꺼내봤죠. 주소지가 강남구 압구정동이었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김재민. 이름을 중얼거리는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지어준 이름을 18년 동안 불러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교차했죠. 다음 날도 재민은 일찍 왔어요. 이번에는 직원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예의 바르고 성실했죠. 저 학생 참 괜찮네요. 사장님과 닮은 구석이 있어요. 직원들의 말에 동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닮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점심시간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은 자녀 없으세요? 그 질문에 동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있었는데 어릴 때 헤어졌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드렸네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동수의 말에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저 사실 입양아예요. 재민의 고백에 동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가 자신의 출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친부모님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요? 가끔요.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최고예요.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거든요. 재민의 말에 동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죠. 좋은 분들이 잘 키워주셨구나. 그래도 친부모님이 저를 그리워하고 계실까요? 재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분명 그리워하고 계실 거예요. 매일매일요. 동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동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30년 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진실을 말하면 이 행복한 시간이 끝날까 봐서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벽 2시였죠. 동수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동수 사장님이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데요. 그 순간 동수의 잠이 완전히 깼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김재민이라는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갑에서 사장님 명함이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동수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죠.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 다쳤다니. 병원 응급실은 새벽인데도 분주했어요. 동수는 간호사에게 달려갔어요. 김재민 학생은 어디 있나요? 3번 침대에 계세요. 그런데 혹시 보호자이신가요? 동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보호자? 법적으로는 아니죠. 하지만 피로 연결된 아버지인데 저는 아이가 인턴십하는 회사 사장입니다.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가족이 아니시면 면회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서요. 무슨 문제인가요? 출혈이 심해서 수혈이 필요한데 RH-AB형이라서 혈액 확보가 어려워요. RH-AB형. 동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과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제가 헌혈할 수 있어요. 정말요? 같은 혈액형이세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 보육원에서 확인했던 그 특이한 혈액형이었죠. 헌혈실로 향하면서
동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요? 30년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또다시 피로 연결되다니. 혹시 환자와 무슨 관계시죠? 같은 혈액형이라니 신기하네요. 의사의 말에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헌혈을 마치고 동수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수술실 불빛이 깜빡거렸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며칠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아, 우리 아들. 중년 부부가 뛰어왔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와 단정한 여자였죠. 재민의 양부모였어요. 의사 선생님,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수혈 덕분에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수혈을 누가 해주셨나요? 의사가 동수를 가리켰어요. 양부모의 시선이 동수에게 집중됐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재민이의 부모입니다. 양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동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18년 동안 재민을 키워주신 분들이었으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혈액형이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양어머니의 말에 동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의심받을까요? 병실로 옮겨진 재민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지만 숨쉬는 게 규칙적이었죠. 동수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까지 옆에 있어 주셔서. 양아버지가 다시 인사했어요. 동수는 그들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좋은 분들이구나. 다음 날 오후 재민이 깨어났어요. 동수는 병실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아빠, 엄마. 제가 왜 여기 있죠? 교통사고 났어.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야. 그런데 누가 수혈해 주셨다면서? 재민이 고개를 돌리자 동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재민의 얼굴이 밝아졌죠. 사장님, 여기 왜 계세요? 내가 다쳤다고 해서 왔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수혈해 주신 분이 사장님이었다고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민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죠. 같은 혈액형이었나 봐요. 정말 신기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특이한 게 있어서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의사에게 집중됐어요. 혈액형 재검사를 했는데 두 분이 혈연 관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양부모가 서로를 바라봤죠. 재민은 동수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혈연 관계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양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유전자 검사 말입니다. 의사의 제안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동수의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온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동수가 먼저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어요. 99.98% 일치. 부자 관계가 확실했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저희 무슨 관계인가요? 동수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어요. 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민아, 나는 내 아버지야. 30년 전에 헤어진 진짜 아버지.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재민의 얼굴이 하얘졌죠. 양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재민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아. 동수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털어놨어요. 30년 전 세영과의 사랑, 가난 때문에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 상황, 그리고 평생 품고 살아온 그리움까지. 그러니까 저를 버린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재민의 차가운 말에 동수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버린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나 같은 아버지보다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나가세요. 재민이 이불을 뒤집었으며 울부짖었어요. 양부모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죠. 양아버지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죠. 재민이가 진정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온 재민은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째 학교도 가지 않았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재민아, 문 좀 열어라. 성우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18년 동안 우리가 뭐였는데?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방 안에서 재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민은 혼란스러웠어요. 18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이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친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주일 후 재민은 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죠.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야, 김재민, 너 요즘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재민은 거짓말을 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거든요.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상위권이던 재민이 중간 정도로 내려갔죠. 담임 선생님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재민아, 무슨 일 있니? 집에 문제라도 생겼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가 누구지? 김재민이 맞나? 아니면 박재민인가? 정체성의 혼란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은 충동적으로 인쇄소를 찾아갔어요. 뭔지 모르게 그곳이 그리웠거든요. 왜 왔어? 동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재민은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분노가 가득했죠. 왜 이제 와서 나타나셨어요?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재민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실 거예요? 18년 동안 날 키워준 분들이 계신데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그분들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당신은 그냥 피만 나눈 남이에요. 동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재민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거든요. 그런데 왜요? 왜 여기 오면 편한 거죠? 왜 이 냄새가 익숙한 거예요? 재민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왜 당신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지지 않아요. 재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동수도 함께 울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재민이 고개를 들며 동수를 노려봤어요.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 재민은 더 이상 인쇄소에 오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말수가 줄었죠. 양부모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우리가 잘못했나? 미영이 성우에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하지만 성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재민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요. 재민은 매일 밤 베개를 적셨어요. 양부모에게는 미안하고 친아버지에게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답이 없는 질문들이 재민을 괴롭혔어요.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재민은 점점 말라갔고 양부모도 지쳐갔어요. 동수는 매일 인쇄소에서 혼자 일하며 후회했어요. 차라리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나? 어느 날 재민이 성우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 전학 갈 수 있을까요? 다른 도시로요. 왜 갑자기?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나요. 그 사람이. 성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재민이 졸업생 대표로 선정됐다는 거였어요. 축하해, 재민아. 미영이 기뻐했지만 재민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졸업식에 그 사람도 초대할까요? 재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양부모는 당황했어요. 내가 원한다면. 성우가 어렵게 말했어요. 재민은 깊게 고민했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나는 날에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결정을 내리고 싶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갈지. 졸업식 당일 재민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오늘 모든 걸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재민아, 준비됐니? 성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네, 아빠. 재민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한 달 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학교 강당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성우와 미영은 정중앙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저기 계시네. 미영이 뒤쪽을 가리켰어요. 동수가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재민은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죠. 한 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떠올랐어요. 김재민 학생, 곧 입장하세요. 선생님의 말에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의 준비를 마쳤거든요. 졸업생들이 입장했어요. 재민은 관객석을 둘러봤어요. 양부모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뒤쪽의 동수는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죠. 드디어 졸업생 대표 연설 시간이 왔어요. 졸업생 대표 김재민 학생. 재민이 연단에 올라섰어요.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쉬었죠. 한 달 동안 준비한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졸업생 대표 김재민입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민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양부모와 동수를 번갈아 봤죠.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재민의 진심이 전해졌죠. 저는 입양아입니다. 재민의 고백에 학생들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재민은 당당했어요. 18년 동안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재민이 성우와 미영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제가 아프면 밤새 간병해주시고, 제가 기뻐하면 함께 웃어주시고, 제가 슬프면 같이 울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 전에 또 다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동수를 바라봤어요.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왜 저를 버렸냐고,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 소리쳤어요. 재민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분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며칠 전에 깨달았습니다. 재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분도 30년 동안 아파하셨다는 걸요. 저를 보내야 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요.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가족이란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재민이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관객석으로 걸어갔죠. 먼저 성우에게 갔어요. 아빠, 재민이 성우를 꼭 안았어요. 18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제 아빠예요. 영원히. 성우가 재민을 꼭 안으며 울었어요. 고생했구나, 아들아. 이번에는 미영에게 갔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미영도 재민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민이 동수 앞에 섰어요.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어요. 저, 정말 미안했어요. 재민이 먼저 말했어요. 한 달 동안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아버지도 아프셨을 텐데. 아니야, 재민아. 내가 화낼 만했어.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저를 그리워해 주셔서 감사해요.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재민을 꼭 안았죠. 미안해, 아들아.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뜨거운 박수가 쏟아져 내렸죠. 재민이 두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저에겐 두 명의 아버지가 있어요. 한 분은 18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고, 한 분은 30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성우가 동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함께 재민이를 지켜봐요. 동수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졸업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재민을 가운데 두고 새 부모가 둘러쌌죠.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재민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모두 함께 식사를 했어요. 동수의 인쇄소에서요. 재민이 제안한 거였죠. 여기 냄새가 좋아요. 가족의 냄새 같아요. 재민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성우가 동수에게 말했어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동수는 마침내 평안을 찾았어요. 30년의 그리움이 사랑으로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재민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두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요.